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11월 운세를 알아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간목일간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11월 신해월을 만났죠. 신해월을 만나면 과연 간목일간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서 할게요. 자, 이거 제가 미리서 메모를 좀 해놨는데, 간목일간이 11월, 신해월. 나와있죠? 이민년, 신해월, 간목일간. 자, 이러면, 자,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천간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천간이 간목일간의 천간에 임수를 만났고, 신금을 만났죠. 이게 뭐냐면, 임수는 편제고, 편인이고, 신금은 뭡니까? 정관이죠. 자, 이렇게 천간에, 이 간목일간 입장에서 이 천간에 있는 연은 월은 모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같은 이렇게 음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같은 음권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냐면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천간의 기운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정신적인 속성,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제 무형의 어떤 일들이 긍정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물론 당연히 무형의 일들이 긍정적이면 당연히 현실적으로도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지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지지를 보면 이제 해월이죠. 신해월, 해월이죠. 이 해월 자체가 이렇게 키우면서 볼까요? 이 해월은, 간목일간에 뭡니까? 생지죠, 생지. 이 생지라는 의미가 있죠. 생지는, 뭘 이렇게 새롭게 얻는, 새롭게 힘을 얻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자, 11월의 간목일간은 어떻게 이래저래 최고의 조건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간목일간이 이달에 어떤 운지를 할 때 알아보겠는데, 자, 월에 있는 신금은 뭡니까? 물상으로 씨앗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씨앗의 목적이 뭐죠? 씨앗은 당연히 목적이 싹이 트는 거죠. 자, 신금이 싹이 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을 겪는 게 그게 바로 신금이 임수를 만나는 거죠. 자, 임수가 어떻게 하냐면 임수가 딱딱한 신금 씨앗 겉껍질을 분해하는 거니까. 물론 여기에 임수라는 열도 필요하죠, 당연히. 아무튼 그래서 결국 신금이 간목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이 간목일간이 11월 운세 안에 모두 다 이렇게, 그쵸? 신금, 임수 다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상의 조건값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통변하느냐 이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통변을 어떻게 하느냐. 간목일간이 사실은 11월은 자기가 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건데, 결국 간목은, 자, 신금이라는 관성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건데 일단 만났죠. 그리고 이렇게 연애 임수하고 해수를 만나서 이것을 원활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니까, 자, 자신이 원하는 첫 번째 직장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취업이 아니면 이런 거죠. 자신이 원하는, 일단 취업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서, 하는 업무, 이런 일들을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진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직장인이면 승진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사업자라면, 자, 신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금이 식신병화하고 합을 해주니까, 수주라든지 계약, 새로운 프로젝트, 이런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보고요. 자, 개인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이달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재료, 자재, 새로운 현장, 이런 일들, 이런 어떤 조건들이 원활하게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일의 성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재물운도 좋고요. 실속 있죠.
자, 천간 신금 정관이 또, 이 천간 신금 정관이, 이제 운에서 왔는 거니까, 이 정관이, 자, 사주팔자에 을목겁재가 있든 없든, 이 신금 정관이 어떻게, 있든 없든 을목을 극해주죠. 그쵸? 금금목해주죠. 그러면 이 겁재를 극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게 해주는 겁니다. 또 뭐냐면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재물이 모이는 달이다 이렇게 보죠. 또 보면 자, 애정운도 이 달에는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금 관성, 그러니까 정관이 와서 병화 식신하고 합을 하니까 이 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작스럽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죠.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되게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을 보면, 건강운은 다 손발이 다친다든지,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허리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형태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운동이라든지 등산 뭐 이런 거 할 때, 좀 충분하게 좀 몸을 풀어주는, 관절 부위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몸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간목일간 11월 운세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을목일간 운세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을목일간 알아보겠는데, 자, 을목일간이 11월, 이민년 신의 월을 만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이민년 신해월을 만났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간은 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임수가 어떻게 돼요? 임수가 정인, 이렇게 얘기하죠. 정인. 그 다음에 올해 뭡니까? 올해 신금이 평관이죠. 평관. 그리고 또 지지는 해월, 이렇게 보죠. 해월. 자, 이런 기운들은 을목일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기운이 일단 아니죠. 그죠? 아니죠.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임수가 정인이고, 해월이 정인인데, 임수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임수는 봄, 여름을 좋아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 알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정인이더라도 정인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율목일간이 신해월은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좀 어렵고 좀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일단 보는 것이고요. 자, 월목이 원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봄과 여름에 성장해서 화려하게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을목이 추구하는 건데, 해월이면 겨울이죠. 겨울. 또 천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친금이 천간, 이렇게. 뭐 평관이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일종의 이걸 물상으로 보면 이제 을목은 꽃인데 일종의 서리빨 내린 거죠. 아니면 또 내리는 눈이니까 꽃이 여름에 활짝 꽃을 피워야 되는데 내리는 눈이 내리는 건 서리빨이 된다는 자체니까 좋게 볼 수가 없죠. 이런 기운들이 을목이 버텨내는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자, 그래, 무조건 이제 을목일간이 이달에 죽어났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원래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가을과 겨울 기운들이 자리하고 있는 사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 가을, 겨울에 태어난 을목일간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미 이런 기운들이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운이 온다 해도 어떻게 해요? 별 들어올 게 없다. 얼마든지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런 기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크게 어렵거나 억울하거나
이럴 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봄과,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가 그렇게 가을, 겨울로 가득 차 있는 사주인데, 오히려 봄과 여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잠시 좋을 수는 있어요. 잠시 좋을 수는 있지만, 근데 다시 어떻게 운이라는 거 바뀌잖아요. 그럼 원상복귀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봄과 여름에 더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래서 을목일간 신해월 운세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도 운세가 달라지는 거니까 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을목일간에게 좋은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예술이라든지 기능기술, 디자인, 이런 직업성을 가진 사람은 이달에 어떤 거예요? 외적인 성장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외적인 성장성은 별로 좋지 않지만 내적인 성장성이 좋아지는 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어느 측면에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달라진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이런 직업이 아니고, 이런 직업이 아니다, 일반 사무직인데 직장에서 그냥 윗사람이 시키는 일을 그냥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이런 달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업무량 때문에도 힘들고요. 어려움이 좀 많아요. 윗사람이라든지 동료들하고도 갈등하는 운이고요. 또 건강 문제 때문에도 병원 출입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달의 을목일간, 즉 업무적인 부분에서 일반 사무직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은 직장이 끊어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달은 재물운도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은 달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계획하지 않았던 지출이니까 특히 이런 달에는 어떤 거예요?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혹시나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애정운에도 문제가 좀 있죠. 애정운에도 짝이 없는 남녀는 이런 운에는 갑작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또 급하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나서부터 바로 이렇게 다툼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남녀 모두 이 달에는 이성과 급하게 가까워지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간목일간하고 을목일간 11월 신해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병화일간, 정화일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